네, 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이마랑 특파원입니다. 오늘 미국 현지 시간으로 10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10월 2일 거래가 끝났는데요. 미국 증시 3대 지수 혼조세로 오늘 거래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미국 정치권이 지난 주말 동안 극적으로 셧다운을 연기하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국채금리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주식시장의 분위기는 좋지만은 않은 상황인데요. 시황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우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2% 정도 하락한 수준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S&P 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소폭 올랐는데요. S&P 500 지수 전거래일 종가에서 거의 비슷한 4,288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67% 상승하면서 13,300선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지난 주말 동안 셧다운에 관련된 속보가 계속해서 쏟아졌습니다. 미국의 상원과 하원, 이 예산안의 합의 시한, 마감 시한을 약 3시간 정도 앞두고 극적으로 임시 예산안에 합의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셧다운 위험은 45일 정도 미뤄지게 됐습니다. 임시 예산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오는 11월 17일까지 연방정부 예산이 기존 수준으로 동결되는 것이 합의가 되었고요. 공화당이 반대해온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은 임시 예산안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미국 연방정부가 즉각적인 업무 중단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셧다운에 대한 위기는 해소가 된 모습입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증시가 시원하게 반등을 하지 못했는데요. 오늘 채권 금리가 크게 오른 것이 증시 상단을 제어한 요인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전거래일 대비 11bp 이상 급등을 했고요. 4.68% 수준 나타내고 있습니다. 2007년 이후 1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결국 이제 셧다운 위기가 일시적으로 해소가 되기는 했지만 투자자들의 걱정거리인 매파적인 연준이라든지 금리와 같은 거는 사실 이제 해결된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금리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셧다운 위기가 해소된 것 자체도 채권 금리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가 약간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의 매력도가 떨어지게 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채권 시장에서 국채 매도세가 발생을 했고 채권 가격 하락, 금리는 오르는 이런 현상이 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제 셧다운이 모면이 되기는 했지만 전문가들은 45일 후에도 정치권에서 이 협의점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난망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BMO 웰스 매니지먼트의 전문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셧다운에 대비하고 있던 금융시장 참가자들 일단은 안도하고 있지만 이것은 일시적으로 시장의 우려를 경감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셧다운 연기에도 불구하고 달러화는 급격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 달러화 지수가 107선까지 돌파를 하면서 엄청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셧다운 우려가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돌아오는 다음 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오히려 커진 상황입니다. 연방기금 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될 가능성이 현재는 25% 정도로 반영이 되고 있고요. 오늘 장중에는 이 수치가 30%까지 올랐습니다. 바로 일주일 전에는 이제 11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약 18%로 관측이 됐었는데요. 그 수치가 이제 크게 올라간 수준입니다. 오히려 셧다운이라는 것이 발생하면 연준이 금리를 추가로 올리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상황이 펼쳐지지 않겠냐라는 이런 공감대가 있었는데요. 만약에 정말 셧다운이 일어나서 경제 지표도 제때 발표되지 않고 연준이 경제에 대해서 좀 알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면 연내 추가 인상은 불가능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셧다운이 일단은 연기가 된 상황이고요. 이번 주부터 고용보고서를 비롯한 주요 경제 지표가 정상적으로 발표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1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조금 높아진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지난주까지는 연준 위원들이 다소 완화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발언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셧다운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시장을 달래려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셧다운이 연기가 되고 나자 이제 연준의 주요 인사들은 다소 매파적인 발언을 다시 내놓고 나섰습니다. 지금 미셸 보우먼 연방준비제도 이사가 오늘 연준이 금리를 추가로 올려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마이클 바 연준 이사 역시 연준은 이제 고금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가져갈지를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제약적인 금리 수준을 가져가야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도 공개 석상에 자리를 했습니다. 파월 의장 오늘 펜실베니아 지역의 한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을 했는데요. 파월 의장은 이 자리에서 물가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지금처럼 강한 노동시장이 이어지면 경제에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강한 노동시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물가 안정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라는 원론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네, 연준 위원들 높은 금리를 오래 가져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 쪽에서는 조금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억만장자 헤지펀드 투자자인데요. 빌 에크먼은 연준은 금리 인상이 이제 끝났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빌 에크먼 경제가 지금 둔화하기 시작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금리가 너무 높고 실질 금리가 너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모기지가 굉장히 높고요. 또 신용카드 금리도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런 것이 실제로 경제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결국 이제 연준이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못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에크먼 같은 경우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5%까지 오를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30년물 국채 금리도 상승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오늘 뉴욕장에서는 제조업 관련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의 제조업 경기는 위축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ISM이 집계한 9월 PMI가 9월 제조업 PMI 49로 집계가 됐고요. S&P 글로벌의 제조업 PMI 지수 역시 49.8을 나타내면서 위축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제 오늘부터 10월에 거래가 시작이 되었고요. 4분기, 올해 마지막 분기의 거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통상 대선을 앞둔 해에는 4분기에 주식시장이 랠리하는 흐름을 보였다라고 기술적 전문가들은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4분기 거래 그리고 10월 거래에 대해서 월가 투자은행들 전망을 하나둘씩 내놓고 나섰습니다. 우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10월에 주가가 현재 수준에서 조금 더 내릴 수 있다고 봤습니다. S&P 500 지수 기준으로 이제 4,200선 안팎으로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봤지만요. 이렇게 좀 하단을 확인을 한다면 뉴욕 증시의 캐피출레이션의 신호, 다시 말해서 투자자들의 항복 상태가 올 것이고 반등의 여지를 열어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시티그룹 같은 경우 유가가 연말까지 하락할 것이다라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올해 말에 브렌트유 기준으로 배럴당 82달러대를 전망을 하면서 결국 이제 경기 둔화로 인한 에너지 수요가 줄어들고 유가가 떨어질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시티그룹 같은 경우는 11월 FOMC에서 25bp 금리 인상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10월 거래가 시작됐기 때문에 주요 투자은행들에서 이제 좀 추천하는 종목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JP모건의 10월에 집중해야 될 종목 리스트입니다. 여기서 지금 아마존이 빅테크 중에서는 유일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외에 룰루레몬이라든지 제너럴 모터스 그리고 드래프트킹스 등이 지목을 받았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 4분기 추천 종목 제시를 했는데요. 옥시덴탈 페트롤륨이라든지 보잉 등이 주목이 됩니다. 네, 골드만삭스 역시 분석을 내놨는데요. 금리가 높고 대출 비용이 크기 때문에 수익성이 더욱더 우수한 기업들로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펼쳤습니다. 특히 이제 창고형 할인 매장이 코스트코라든지 블랙록 등을 이제 지목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골드만삭스 또 이제 조금 재미있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지금 상반기에 뉴욕 증시를 끌어올린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 최근 몇 년 동안의 가장 싼 가격이다라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하면 이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엔비디아, 테슬라와 메타 플랫폼스를 의미를 하는데요. 이 7개의 기업들의 12개월 PER 비율이 기존 34에서 27 정도까지 조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의 PER 하락세보다 더욱더 가파른 수준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네, 또 주가 이익 성장 비율인 PEG 지수가 지금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1.3배를 나타내고 있고요. S&P 500 기업에 상장된 기업들의 중간 PEG 값은 1.9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지금과 같은 디스카운트는 과거 10년 동안 단 5번 정도밖에 없었던 일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오늘 3대 지수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가장 많이 오르면서 기술통신 중심 섹터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외 섹터는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네, 빅테크 종목 대부분 상승했는데요. 엔비디아가 거의 3% 가까이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애플 1.5% 가까이 올랐고요. 구글 2.5%, 메타 2.2% 상승을 했습니다.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는 2% 가까이 올랐고요. 오늘 테슬라만 이제 빅테크 종목 중에서 살짝 이 상승폭이 크지 않은 모습입니다. 테슬라 주가 전거래일 대비 0.5% 상승하는 데 그쳤는데요. 네, 오늘 이제 테슬라의 3분기 차량 인도량 숫자가 나왔습니다. 테슬라는 올해 3분기에 총 43만 5,059대의 차량을 인도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건 이제 직전 분기인 2분기에 기록을 했었던 인도량보다 적은 수치입니다. 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난 3분기에 공장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일부 공장을 폐쇄를 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이 일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 주가 장중에는 4% 가까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장 막판에는 이제 회복을 하면서 0.5%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엔비디아 오늘 많이 올랐는데요. 골드만삭스가 엔비디아에 대한 강력 매수 의견을 개진을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네, 이제 새로운 분기 그리고 새로운 한 달의 거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미국의 셧다운 사태가 모면이 되면서 뉴욕 증시 투자자들은 이번 주에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 보고서 그리고 채권 금리 동향에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 내일 뉴욕 증시 정보와 함께 뉴욕 라이브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